잠깐만요. 집의 거울 이 위치에 있다면 운이 막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모르고 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위치라면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운이 자꾸 막히는 집에는 공통된 거울 위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바로 느낍니다. 분명히 열심히 사셨습니다. 자식들도 잘 키우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잘 안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도 자꾸 신호를 보냅니다.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흐름 안에 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거울이 여러 개 있었고 어디에 두는지 신경 한 번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의 거울 위치를 하나씩 살펴보다가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거울의 크기나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위치였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집안이 활기롭고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고 몸도 건강한 분들의 집에도 공통된 거울 위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위치가 어디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왜 이런 흐름이 생겼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결국 알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두면 흐름은 더 막히게 됩니다. 반드시 끝까지 영상을 보신 후에 집의 거울 위치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봅니다. 얼굴이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입니다. 왜인지 모르게 오늘 하루도 무겁게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거실로 나와도 집안 공기가 묵직합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도 뭔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러 식탁에 앉습니다. 맞은편 벽에 큰 거울이 걸려 있습니다. 밥을 먹는 내 모습이 그대로 비칩니다. 왜인지 밥맛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는데 요즘은 절반도 먹기 힘듭니다. 오전을 보내고 낮이 되면 소파에 앉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큰 거울이 있습니다. 앉아있는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칩니다. 왠지 오래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데 집에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저녁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자려고 안방에 들어가면 화장대의 거울이 침대를 향해 있습니다. 불을 꺼도 거울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왠지 편하게 눕기가 어렵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에 깹니다.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하루가 반복되고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오랜만에 찾아와도 집안이 어수선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오래 머물지 않고 일찍 일어납니다. 다음에 또 오겠다고 하지만 발걸음이 뜸해집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 저는 집안의 거울 위치를 먼저 살펴봐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흐름을 운이 없어서라고 하십니다. 팔자 탓이라고 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직접 집을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있는 집에는 반드시 거울 위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위치를 바꾸고 나서 집의 흐름이 달라진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거울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기운을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거울은 좋은 기운을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위치에 있는 거울은 들어오는 기운을 그대로 밖으로 밀어냅니다. 혹은 집안의 불안한 기운을 계속 증폭시킵니다. 첫 번째는 현관 거울입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바깥에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면 현관이 그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기운이 거울에 부딪혀 그대로 밖으로 반사됩니다.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현관에서 막혀버립니다. 이런 집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실이 잘 맺어지지 않는 흐름이 생깁니다. 현관 거울은 반드시 옆 벽에 두어야 합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위치가 아니라 왼쪽이나 오른쪽 벽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오는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집 안 깊숙이 퍼져나갑니다. 현관이 밝아집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현관 거울이 옆 벽에 있을 때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외출 전에 옆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거울은 나가는 사람을 막는 기운이 있습니다. 옆 거울은 나가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배웅하는 흐름이 생깁니다. 제가 방문했던 집들 중에 현관 정면에 큰 거울이 걸린 집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그 집들의 공통점은 집안이 활기 없이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발걸음이 뜸하고 집안의 웃음소리가 줄어든 집들이었습니다. 현관 거울 하나를 옆 벽으로 옮기고 나서 그 흐름이 달라진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현관 거울을 옮기는 것은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가구를 이동할 필요 없습니다. 거울 하나를 옆으로 옮기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침실 거울입니다. 침실은 몸이 회복되는 공간입니다. 자는 동안 몸이 긴장을 풀고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침실에 거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울은 에너지를 반사합니다. 자는 동안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다시 몸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자는 동안 무의식의 긴장 상태를 만듭니다. 자는 것 같지만 몸이 완전히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침대에 누웠을 때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가장 좋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대 거울을 침대 맞은편에 두십니다. 공간이 좁아 보이지 않으려고 거울을 배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밤새 자는 분의 기운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침실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자도 자는 게 아닌 상태가 이어집니다. 어깨가 굽고 목이 뻐근하고 아침이 무겁습니다. 침실 거울은 자는 동안 보이지 않는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화장대 거울이라면 자기 전에 천으로 덮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화장대를 침대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옆쪽 벽면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신 거울을 침실에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벽에 기대어 두거나 문 뒤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 뒤에 두는 전신 거울은 문이 닫혔을 때 보이지 않으니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러나 벽에 세워두어 누웠을 때 보이는 위치라면 반드시 옮겨야 합니다. 침실에서 거울을 치우거나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한 달 안에 몸이 느낍니다. 세 번째는 거실 거울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가족의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중심 공간입니다. 거실 거울의 위치는 가족 간의 관계와 집안의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거실 거울이 좋은 위치에 있는 경우는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문 옆 벽에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이 위치의 거울은 들어오는 햇빛을 집 안으로 더 깊이 끌어들입니다. 집안이 밝아집니다. 공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모이고 싶은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거실 거울이 좋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파 정면 벽에 걸려 있어서 앉아 있는 사람이 항상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계속 보이면 무의식 중에 긴장 상태가 유지됩니다. 편하게 쉬어야 할 공간에서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가족이 모여도 오래 앉아 있지 않게 됩니다. 이런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흐름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식탁 주변 거울입니다. 식탁은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공간입니다. 밥을 먹는 공간은 재물과 건강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식탁 주변에 거울이 있으면 음식이 2배로 보여 재물이 풍성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울의 방향이 맞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식탁 거울이 좋은 위치는 식탁 옆 벽입니다. 음식이 비치돼 먹는 사람의 뒷모습이나 옆모습이 보이는 위치입니다. 반대로 식탁 정면에 거울이 있어서 밥을 먹으면서 자신의 얼굴이 정면으로 보이는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먹는 동안 자신을 관찰하는 느낌이 들어 소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밥맛이 떨어지고 식사 시간이 짧아집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흐름이 생깁니다. 제가 직접 만났던 한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의 어머니였습니다. 남편과 둘이 사시는 아파트였습니다.
그 댁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현관 정면에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맞은편 벽에도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실 화장대가 침대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집안이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오랜만에 왔다가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대화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몸도 자꾸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바꿔드렸습니다. 현관 거울을 옆 벽으로 옮겼습니다. 거실 거울을 창문 옆 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침실 화장대는 침대 옆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구를 새로 산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를 바꾼 것도 아닙니다. 거울 3개의 위치만 바꿨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이 좀 달라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오래 앉아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2달이 지나니 딸이 주말에 다시 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3달이 지나니 본인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보다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집을 고친 게 아닙니다. 거울 위치 3개를 바꾼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5 부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부부였는데 몇 년 전부터 잠을 같이 자도 서로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각 방을 써야 하나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댁의 안방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보였습니다. 침대 맞은편 벽 전체를 덮는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할 때 공간이 넓어 보이라고 설치한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이 밤새 두 분의 기운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울을 천으로 덮어드렸습니다. 당장 치우기 어렵다고 하셔서 일단 두꺼운 천으로 덮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을 자고 나서 개운한 날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남편이 먼저 말을 거는 날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2달이 지나니 각방 얘기가 쏙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거울 하나였습니다. 그 거울 하나가 두 분 사이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 위치들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것을 오래 지켜봤기 때문에 조용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울이 잘못된 위치에 오래 있으면 집안의 기운이 서서히 소진됩니다. 처음에는 집안이 왠지 무겁게 느껴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자식들의 발걸음이 뜸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몸이 자꾸 신호를 보냅니다. 잠이 얕아지고 아침이 무거워집니다. 기력이 없어지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집안에 사람이 모이지 않게 됩니다. 자식들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가 뛰어다니던 소리가 멀어집니다. 집이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이 점점 외로움이 됩니다. 무섭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직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분들입니다. 거울 위치 하나를 바꾸는데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큰 힘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다면 오늘 바로 옆 벽으로 옮겨주세요. 문을 열었을 때 정면으로 보이지 않는 위치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침실에 거울이 있다면 누웠을 때 거울이 보이지 않는 위치로 옮겨주세요. 당장 옮기기 어렵다면 자기 전에 천으로 덮어두세요. 두꺼운 수건 하나로도 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셋째입니다. 거실 소파 정면에 거울이 있다면 창문 옆 벽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앉아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이 정면으로 보이지 않는 위치면 됩니다. 자연광이 반사되는 위치에 두면 집안이 밝아집니다. 넷째입니다. 식탁 정면에 거울이 있다면 옆 벽으로 옮겨주세요. 밥을 먹을 때 자신의 얼굴이 정면으로 보이지 않는 위치면 됩니다. 음식이 비치는 위치면 더 좋습니다. 이 4가지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안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거울은 단순히 얼굴을 비추는 물건이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을 반사하고 흘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위치의 거울은 집안을 밝히고 기운을 살립니다. 잘못된 위치의 거울은 들어오는 운을 막고 집안의 기운을 흩뜨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의 거울을 하나씩 살펴봐 주세요. 현관 거울이 문 정면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 침실 거울이 침대를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 거실 거울이 소파 정면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 식탁 앞에 거울이 걸려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만 바꿔보세요. 하나만. 거울 하나의 위치가 집의 흐름을 바꿉니다. 집의 흐름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지면 말년이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